지도학습을 이용한 이제 머신러닝을 알고리즘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회귀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리그레이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을 다차원 공간에 표시한 후에 이들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선이나 곡선을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직선이나 차트 그래프에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에서 이런 차트 그래프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이렇게 찍혔을 때 각각의 데이터를 가장 잘 흐름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함수를 찾아내어서 사용하는 게 회귀 기법입니다. 그래서 회귀 기법은 대부분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찍혀 있는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래프를 함수를 찾아내고 이 찾아낸 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예측치를 가지는지를 구해내는 거죠.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이제 줄여나가며 모든 데이터의 가장 오차가 적은 함수를 이제 찾아나가는 건데, 원래는 구하는 기법, 방식이 따로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런 데이터를 한 번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미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계산으로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구해냈을 때, 구해내고 끝이 아니라 지금 아래쪽에 보는 것처럼 각각의 만들어낸 요 함수의 그래프와 데이터의 거리, 요걸 오차라 볼 수 있거든요. 오차를 그래도 조금씩 더 줄여 나갈 수 있는 세밀한 작업을 하면 더 정확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계산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긴 하지만 요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오차 보정 과정을 거쳐서 더 정확한 이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차의 합, 요 오차값, 요 하나하나의 거리값이죠. 거리값을 오차로 두고 오차값의 합산이 가장 작은 직선을 찾아내는 요게 또 하나의 회귀 기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함수를 찾아낼 수 있는 또 수식이 존재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걸 많이 쓰죠. 자, 회귀 분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선형 회귀 분석, 선형 회귀라고도 부르는데 지도학습으로 출력값이 연속적인 경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시퀀셜하게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선형 회귀를 적용해도 일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형획이잖아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선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예 1차 함수를 찾아가는, 만들어내는 요 알고리즘이 선형회귀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1차 함수에 요 기울기하고 y 저편을 수식을 통해서 찾아내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낸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대략 어느 정도의 결과값, 지금 같은 경우는 키에 대한 몸무게 값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키를 새로운 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몸무게를 예, 찾아내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이게 인공지능이야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의외로 예측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회귀 분석 기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제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규칙을 찾아낼 때 좀 많이 사용이 되고
관계식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와 이제 y 절편 이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큰 일인 거죠. 자, 기울기하고 y 절편을 구할 때, 이걸 어떻게 구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쉬운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분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은 아주 좀 더 심플하게 대략적인 수치값을 구해낼 수 있는 수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기울기와 이제 절편을 찾는 방법인데,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 식은 이 기울기 a와 y절편 b는 오차함수를 정의하고 이를 a와 b에 관해 이제 미분해서 원래는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미분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되어 있죠. 하지만 이미 미분해서 일반화해 놓은 다음 식만 알면 미분 없이 대수적인 방법,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도 충분히 회귀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제 오차 함수를 정의하고 뭐 미분을 해서 오차 값을 보정해 나가고 이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제는 이미 미분해서 구해놓은 식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값만 대입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아래에 있는 요 식이 미분해서 구해놓은 공식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값만 대입하면 내가 원하는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합산값인 거죠. 합산하는 거고 합산할 때 어떤 걸 합산하냐면 각각의 x를 x값의 평균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y값을 y값들의 평균으로 빼줘요. 그리고 그 각각 연산한 결과값을 다 더해줍니다. 분모는 어떤 걸 하냐면 위에서 했던 각각의 x값을 x의 평균으로 뺀 제곱값을 다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이 뭐가 되냐면 a의 값이 되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되는 거죠. 방정식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y절편을 어떻게 구하냐면 b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y의 평균값에다가 빼기 기울기 곱하기 x의 평균값만 넣어주면 y절편값 b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여기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수식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이용해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x의 평균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x의 평균. 이게 지금 나이가 x고 내가 원하는 이제 예측 결과값이 몸무게 이게 y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값 이게 x 몸무게가 y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 x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5, 7, 9를 다 더해서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평균값은 7입니다. 자, y의 평균값은 16, 21, 24를 더한 다음에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면 결과값은 대략 20.3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x값 5, 7, 9에다가 평균값 7을 빼주면 됩니다. 각각 빼주고 있죠. 자, 중간에는 7 빼기 7이니까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0이 될 거예요. 5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뒤에는 9 빼기 7이니까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각각의 y 값에다가 y의 평균값 20.3을 빼줍니다. 그런 다음에 구해진 각각의 x와 y의 계산된 결과값을 서로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진 결과값 3개를 합산해주면 돼요.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x값의 평균을 뺀 제곱값을
합산하면 됩니다. 이게 분모예요. 그래서 구하면 기울기는 2값이 나옵니다. 기울기가 2가 된 거예요. 자, B 같은 경우는 y절편값은 평균 y값 빼기 기울기값 곱하기 평균 x값입니다. 자, 이걸 대입하면 끝나죠. 평균값 20.3 빼기 기울기 2 곱하기 x의 평균값 7 다 계산하면 6.3이 나옵니다. 그럼 방정식은 y 이꼴 2x 플러스 6.3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선형회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이 들어왔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대략적인 예측값을 찍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찾아낸 방정식은 y 이꼴 2x 플러스 6.3이에요. 자, 이때 나이가 6살인 길동이의 몸무게는 얼마일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y, 몸무게는 이꼴 기울기 2 곱하기 나이는 6살이죠. 6 더하기 y절편값 6.3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예측 몸무게는 18.3이 나와요. 그러면 길동이의 무게는 대략적으로 18.3 정도 되겠구나. 물론 여기에서 뭐 과도하게 비만일 수도 있고 키에 따라서 몸무게가 뭐 항상 일정하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값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공부 시간에 따른 시험 성적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이걸 학습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공부 시간이 얼마가 되면 대략적으로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회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다가 찍어보면 각각의 공부 시간당 시험 성적 분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울기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곡선은 이 정도 기울기의 직선 방정식이 되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구해 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구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각의 x, y 값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x의 평균과 y의 평균값을 이렇게 구해서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어 둡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x의 평균값을 뺀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옆에는 각각의 y값의 평균을 저장하는 이 공간을 또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각각의 x값에다가 x의 평균을 뺀 값과 각각의 y값에다가 y값의 평균을 뺀 값의 곱을 한 결과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게 말은 어려운데 이렇게 표를 만들었을 때 뭘 하는 거냐면 요 두 개의 값을 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마지막에는 이 분모에 들어갈 거 각각의 x의 평균값을 뺀 다음에 그 값을 제곱한 값을 각각 또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분자에 들어갈 값들을 다 더해주는 겁니다. 합산을 해서 저장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하냐면 분모에 들어갈 각각의 값들의 합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값을 나눠주기만 하면 기울기가 구해지죠. 자, 이걸 보셨을 때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집니까? 엑셀이죠. 그래서 선형회계는 사실 엑셀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공지능이기도 합니다. 엑셀로도 인공지능이 가능한 거죠. 머신러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표를 만들어서 구해보셔도 되지만 엑셀로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연산의 결과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연산을 해서 구해낼 수가 있고요. 구해낸 값들을 각각의 셀에 다 채워지도록 만들면 됩니다. 사실 데이터 입력만 되면 엑셀에서는 수식만 작성하면 수식에 따라서 알아서 계산해서 집어넣죠. 그러면 자동으로 쭉 계산이 되어서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최종적으로 이 수식의 결과값인 17.5분의 121을 연산하도록 엑셀에게 시키게 되면 최종 기울기값 6.914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Y절편도 만들 수 있죠. 엑셀에서는 그냥 수식만 넣어주면 알아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수식에다가 Y의 평균값, 여기 있죠. Y의 평균값. 이 평균값을 가지고 와서 위에서 구한 기울기값 곱하기 X의 평균값, 이게 또 구해져 있죠. 자동으로 구해진 값. 이걸 곱한 다음에 두 개의 값을 서로 빼주면 Y의 절편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16.97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우린 뭘 구했습니까? 방정식을 구한 거죠. 이렇게 엑셀을 이용해서 손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고 알아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예측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이 방정식에 내가 시간값을 집어넣으면 대략적인 이 사람의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되겠다가 이제 예측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그걸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외로 유용합니다. 이제 유용해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주식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값들의 예측 결과에서도 사실 많이 사용되기도 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10시간 공부한 학생의 예상 시험 성적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방정식 구했으니까 x에다가 시간값 10을 집어넣어주면 대략적인 성적 86.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학생은 대략적으로 86.1점을 받겠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좀 어느 정도 예제를 보셨는데 어렵진 않죠. 엑셀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또 파이썬으로도 당연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파이썬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선형회귀 기법의 방정식을 구해 볼 텐데 먼저 탑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탑은 4개의 인저를 이용해서 4개의 값을 전달받는데 하나는 각각의 x의 값의 집합, 그리고 두 번째는 mx라고 해서 x의 평균값, 각각의 y 값을 넘겨받는 y, 그리고 y의 평균값을 넘겨받는 my, 이렇게 4개의 값을 넘겨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d라고 하는 값을 0으로 초기화 줍니다. 이 d는 나중에 뭘 하냐면 for 내부에서 기울기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와 x의 평균값을 뺀 값과 y와 y의 평균값을 뺀 값을 곱한 다음에 그 값을 누적해서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for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x의 길이만큼 i를 뽑아내어서 루프를 돌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length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0부터 4까지가 만들어지고 i는 0부터 1, 2, 3, 4까지 루프를 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뭐 하냐면 D에다가 D equal X의 i번째, 처음에 0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했으니까 X의 0번째, 첫 번째 값이죠.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와서 평균값과 뺀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면
y의 집합에서 0번째 인덱스 값, i는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온 다음에 y의 평균값으로 뺀 다음에 그걸 곱한 값을 플러스죠. 플러스 이꼴이죠. 플러스 이꼴이니까 d의 값, 지금은 0이죠. 0에다가 합산한 다음에 다시 d에게 저장을 해줍니다. 즉, 제일 첫 번째 값을, x의 제일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와서 평균값으로 빼고 y의 제일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와서 평균으로 뺀 다음에 이걸 곱하고 두 개의 값을 곱한 결과값을 d와 합산한 다음에 다시 d에게 덮어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루프를 돌면서 d의 값을 계속 덮어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d에는 처음에 0이란 값이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는 어떤 값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계속 각각의 x와 y의 평균값을 뺀 그리고 두 개의 값을 곱한 결과값의 누적 합산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return d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값이 연산이 되어서 리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전체적인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것만 만들었고, 기울기 구하는 거 외에 이제 평균 구하는 거, 데이터를 뭐 저장해서 가지고 오는 거, 이런 거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x하고 y에다가 각각 리스트로 3개의 값을 만들어서 저장을 시켰습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numpy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numpy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각각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통해서 x의 평균값과 y의 평균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 뭐 하냐면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걸 구하게 돼요. 자, 각각의 x의 평균값에다가 x값에서 하나씩 뽑아서 i값에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한 i값을 평균값에 뺀 수를 제곱을 해서 쭉 리스트로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 sum, 합산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지금 보시면 for I in x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리스트 x로부터 값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즉 5, 7, 9 값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i에 저장을 한 다음에 for 앞에 있는 수식을 연산을 하고 마지막에 각각의 i에 대한 연산된 결과를 리스트로 묶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임시 저장된 값을 sum을 통해서 합산을 해서 분모에 들어갈 값을 연산해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분모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갈 값들을 이렇게 탑을 통해서 값을 넘겨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분모와 분자를 출력해요. 자, 이제 구해줬으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를 나눠준 다음에 기울기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y절편을 또 y의 평균값 빼기 x의 평균값 곱하기 기울기로 빼줘가지고 y절편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각각의 기울기와 y절편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출력하면 전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엑셀로 구한 걸 이렇게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울기도 구했고 y절편도 구했으니까 이걸 대입해가지고 새로운 예측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으로 예측하고 싶은 x의 값을 집어넣고 이거를 방정식에 집어넣은 다음에 연산된 결과값 y값은 예측값은 18.3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으로도 충분히 만들고 예측까지도 가능합니다.
엑셀보다도 훨씬 더 자동화시키기가 좋죠. 파이썬이 다양한 옵션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매크로처럼 만들 수도 있고 훨씬 더 효용성이 높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셔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면 이미 파이썬에서 만들어서 배포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배포되고 있는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scikit-learn에 보시면 선형회귀 알고리즘을 이미 만들어서 간단하게 데이터만 넘기면 알아서 기울기와 y 절편을 구해서 예측까지도 알아서 해주는 그런 모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라고 해서 선형회귀 모델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쓰셔도 됩니다. 예, 잠깐 내용을 보자면 다양한 선형 모델을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건 가장 심플한 형태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선형회귀 기법이 또 존재를 하겠죠. 선형 모델은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리니어 모델의 모듈에는 이제 회귀 분석과 분류 작업을 위한 여러 알고리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클래스는,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는 이 모듈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겠죠. 근데 주로 사용하는 클래스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선형회귀, 이게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선형회귀 모델로 잔차와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선형회귀를 찾아내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엑셀로 구한 거 외에도 조금 더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요것만 충분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것만 쓰면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서처럼 그렇게 파이썬 코드를 복잡하게 짜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사이클런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래 문장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임포트를 통해서 scikit-learn을 이제 불러와야겠죠. 불러온 다음에 이름 너무 기니까 이름 좀 줄여서 짧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scikit-learn에서 linear 모델을 이제 또 불러와야겠죠.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프롬을 써서 scikit-learn import linear 모델 이렇게 지정을 해서 linear 모델을 가져와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줄을 반드시 한번 재생을 해서 실행을 시키셔야만 사이클런으로 선형회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선형회귀 불러왔잖아요. 요거를 선형회귀를 클래스를 쓴 다음에 점 이제 linear regression이라고 해서 선형회귀 함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이용해서 선형회귀 기법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형회귀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앞에서는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입력해주는 데이터 포맷을 맞춰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이클런에서 사용하는 선형회귀는 기본적으로 2차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꺾은 가로로 따로 감싸줘가지고 2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X 데이터를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Y 레이블 값, 결과값이죠. 결과값 이 경우에는 이제 1차원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핏 시키면 됩니다. 이제 리그레이션 핏 시키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기울기하고 최적의 y 절편을 구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 y의 산포도를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플로립을 써가지고 이렇게 선형으로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각각의 점은 산포도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 만들어진 방정식 차트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측도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학습한 모델 predict 예측이라고 이제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내가 예측하고 싶은 값을 이렇게 집합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나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정식을 구했는데 굳이 나 거기다가 지금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 정답에 근사한 근사값을 출력하는지를 이 차트로 찍어보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값을 요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값을 y predict라고 하는 요 변수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에 대한 y의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방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기존의 정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가장 오차가 적은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제 매플로립으로 만든 차트를 이렇게 출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플로립으로 3포도 그 차트를 이용해서 3전도 차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점선으로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측 결과 집합을 이렇게 또 직선으로 출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심플하죠. 그냥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으면 사이클런을 이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따로 공식 만들지 않고 필수로 학습시킨 다음에 그 모델을 이용해서 프레딕트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